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폐포와 폐포 사이의 공간인 간질 조직은 겉으로는 점액과 가운데로는 모세혈관의 혈액이라는 양대 산맥을 통해서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점액과 혈액 공급에 지장이 생기면 조직이 마르고 건조해지는 탈수 상태로 들어가면서 딱딱하게 굳어 들어가는 폐섬유화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초기에는 호흡곤란이 별로 심하지 않은 가운데 마른 기침 및 인후부 이물감, 즉 목에 가래끼는 느낌 등을 호소하게 되지만, 이런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나면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오르막이나 계단을 올라가면 숨도 차고 체중도 빠지고 맥도 빨라지고 동시에 기력도 저하되게 됩니다. 이런 특발성 폐섬유증의 섬유화라는 반응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같은 특정한 항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을 기점으로 뚜렷이 열이 난다거나 그러면서 병이 스타트 되는 것도 아니고, 폐 전체에서 어느 한 군데만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섬유화 증상은 폐 전체에서 가장 건조해지기 쉬운 장소인 양쪽 끝단과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안쪽까지 이렇게 굳어 들어가는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병이 이런 식으로 소리 소문도 없이 서서히 폐가 굳어 들어가는 변화를 보이는 질환이라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이런 섬유화를 그러면 손을 놓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환을 접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멘탈 관리적인 부분인데요. 특히 초조한 마음을 접어두자, 이런 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가지는 마음가짐을 마인드셋,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령 프로야구에서 오늘 선발 등판이 예정된 투수라면 자기 컨디션을 점검하면서 오늘은 볼넷을 주지 말자, 또는 우리 팀 야수들이 실수를 해도 흔들리지 말자 등등으로 멘탈을 다잡을 텐데요. 특발성 폐섬유증도 진단을 받고 나면 먼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병에서 멘탈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위로 차원의 말이 아니고요. 실제 병의 관리와 진행에서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쇄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본원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을 두고 제가 완고한 사람의 화병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특발성 폐섬유증은 간질 조직의 탈수를 막아야 되는, 즉 수분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의 폐의 수분은 왜 없어졌을까요? 몸이 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나라가 너무 건조한 나라라서? 물론 이 대답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한 상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 전체가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 위쪽, 즉 몸의 이쪽으로만 열이 확 달아오르는 증상을 두고 상화, 상열, 심열, 폐열 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폐의 수분이 없어지는 요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몸이 마르고 약한 체질이다 보니 점액, 수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작게 타고나는 경우.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한다거나 코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등등으로, 즉 생활 환경적인 면에서 점액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 화가 많이 올라오면서 그 화로 인해서 수분이 말라버리는 경우인데요.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특히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본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기관지 확장증, 비결의 강상균, 폐기종, 기흉 이런 질환을 앓는 분들은 원래부터가 체질적으로 몸이 날씬하고 약한 분들이 많아요. 일전에 제가 이런 체질을 두고 건성기관지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타고나기를 흉통도 작고 소화기도 약하고 추위도 많이 타고 피부도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래부터 폐 수분, 점액을 머금을 수 있는 그릇, 피부 두께가 작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래 몸이 약해서 걸리는 질환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그 반대예요. 깡도 있고 기질이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 성정을 체크해봐도 걸음도 빠르고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을 싫어하고요. 에너제틱하고 열정적인 성격이에요. 눈빛도 흐리멍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부지고요. 성격도 부지런하면 부지런했지 느려 터지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은 알려진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님을 보더라도 유약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연하다기보다는 좀 강직하고 타이트한 이런 성격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업다운을 많이 겪는다거나 또는 자신의 일이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때는 스트레스를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면접을 앞두고 긴장을 한다거나 또는 중요한 프로젝트 등을 하면서 과로를 하고 나면 입이 바짝 탄다, 입이 마르다, 갈증이 느껴진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오래 노출이 되면 진액 또는 점액의 소모가 훨씬 빨라집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점액을 말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특발성 폐소연증 환자의 초기 증상인 입이 마른다 또는 마른 기침의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분들이 CT를 찍고 나서 간질성 폐질환 또는 폐섬유증이 보인다 진단을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 성정 자체가 뭔가 확실하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을 받으면 이런저런 정보를 인터넷으로 취합을 하는데 대부분의 기사는 뭐 5년 생존율이 얼마다, 유명한 사람이 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위험하고 불치병이다 등등으로 자극적인 기사가 많고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진 원래도 좀 이제 성격이 급하고 초조한 마음은 더욱더 증폭이 되고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멘탈 상황은 진액 고갈을 더 부추기면서 간질 조직의 탈수를 악순환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게 이분들이 처방받는 약 중에는 피레스파라는 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약이 워낙 독해서 소화기에 부담이 많이 되고 식욕 부진과 소화장애도 유발되면서 식사량도 부실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의 성격 자체가 뭔가 부지런하고 그렇다 보니까 강한 의지로 이 병을 극복하고야 말겠어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안 하던 등산도 하고 많이 걷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럴 때 그 병은 훨씬 더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직 섬유화가 많이 오지 않은 초기에는 덜하지만 호흡기 질환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폐포의 손상에 따라서 호흡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산소 고갈이 빨리 오게 되고 몸에 가하는 운동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운동 효과가 아니라 산소 부족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산소를 빨리 받아오려고 심장을 쥐어짜게 되고 즉 몸을 고문하는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 심근에서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아지는데 빈맥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체중 감소도 오고 살이 빠지면서 피부와 점막은 더욱더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폐는 더 쉽게 말라 들어가고 이게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악순환되는 원리인 거죠.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병은 뭔가 이 병을 압도하거나 때려잡아서 이기고 극복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섬유화가 진행된 부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초기에 이제 막 조금씩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섬유화는 때로는 이제 없어지기도 하는데 폐섬유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섬유화가 굳어지면서 생기는 벌집음형, 벌집처럼 보인다 해서 벌집음형, 그리고 이를 자동차 유리창에 금이 간 것처럼도 보인다고 해서 간유리음형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병변이 CT에서 보이는 분들은 섬유화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생긴 섬유화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대신 더 이상의 진행을 막으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투로 치면 특발성 폐섬유증은 마이크 타이슨 같은 선수죠. 인파이팅보다는 치고 빠지면서 내 힘을 아껴가면서 싸우는 무하마드 알리가 예전에 그런 선수였죠. 아웃복싱 스타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음가짐도 때로는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하나씩은 다들 약해집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스텐트 시술을 하기도 하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투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발성 폐섬유증도 그래요. 나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장기보다는 폐가 먼저 좀 약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노화의 일부로 때로는 받아들이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질환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너무 치열하게 인생을 살겠다 또는 뭔가를 집대성하겠다 또는 버킷리스트를 세워두고 다 해보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유유자적하게 한 템포 쉬어가면서 천천히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가 만약에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을 지속한다거나 건물을 새로 올려서 세입자 등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큰 일을 벌인다거나 또는 일희일비하기 쉬운 주식 투자 같은 곳에 큰 돈을 넣는다거나 이러면 안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대신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점액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초조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장기적으로는 점액을 말리는, 위로 열이 올면서 점액을 소모하는 요소라면 단기적으로 폐의 점액을 소모하는 직접적인 행동이 뭐냐면 하면서 가래뱉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래라는 것을 지저분하고 안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발성 폐섬유증을 직접 겪고 있는 분들은 많이 공감할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누런 가래가 아니라 목에 점액질 가래가 자주 껴요. 왜냐하면 폐 전체가 수분이 없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목에 이제 끈적한 점액질 가래가 생기면서 불편감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성격도 급하고 좀 깔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가래를 쥐어짜듯이 확 하면서 뱉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냥 가래라고 해서 다 뱉어버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이때 하면서 뱉는 점액질 가래는 사실은 나쁜 가래가 아니라 정상 점액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컥컥거리면서 끈적한 정상 점액을 억지로 많이 뱉어내게 되면 오히려 정상 점액은 점점 더 부족해지게 되겠죠. 만약에 눈이 건조해서 뻑뻑하면서 비비고 싶어지는데 억지로 비비다 보면 오히려 눈이 충혈이 되죠. 이럴 때 해결책은 눈을 비비는 것이 아니라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것인데, 이 원리가 특발성 폐섬유증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본원에서는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치료할 때는 점액이 부족해지고 떨어진 혈액순환을 보조하기 위해서 약을 쓰고 생활관리도 그 부분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초기 대응,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첫 번째는 완고한 사람의 화병 개념,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자 라는 부분을 언급드렸고, 두 번째로는 숨이 차거나 체중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승부를 보려는 듯이 무리해서 등산을 한다거나 많이 걷지 말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3번째로는 정상 점액에 가까운 점액질 가래를 억지로 많이 뱉어내지 말고 수분을 확보하면서 녹여나가자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